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노종욱 회계사고요. 지금 미국 현지에서 회계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몇 가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한 자료는요, 여러분들이 J1 비자, 그렇죠? 인턴십 비자를 가지고 미국 현지에서 일을 하면서 발생된 소득이 있다. 그 소득을 도대체 어떻게 IRS, 미국 국세청이죠, 세금 보고를 해야 되는지, 그 세금 보고하는 요령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일을 하시면서 발생된 소득이 있잖아요. 미국 국세청에다가 세금 보고를 하셔야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예외사항 없습니다.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세금 보고를 해야 되는지, 그죠? 그 다음에 언제까지 세금 보고를 해야 되는지, 세금 보고를 할 때 어떤 폼을 사용해서 세금 보고를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 때,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죠? 시간당 10달러를 받고 있다. 그죠? 그리고 주에 40시간을 일한다. 그러면 한 주당, 그죠? 400달러의 샐러리가 발생을 하네요. 그죠? 그리고 보통 뉴욕 같은 경우 뭐 주마다 조금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바이위크로 2주로 끊어 가지고요, 여러분한테 샐러리를 줄 것입니다. 책으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이렉트 디파짓으로, 그죠? 통장 계좌에다가 송금을 해줄 수도 있고, anyway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샐러리를 받던 간에, 그죠? 세금 보고는 일단 해야 돼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제가 무조건 해야 된다는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시간당 10달러를 받고, 그 다음에 주에 40시간을 일한다. 그리고 페이는 2week, 바이위크로 받는다고 그러면요, 2주에 2week로 여러분들이 받으실 페이는요, 총 800달러가 되네요. 그죠? 뭐 오버타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최대한 시츄에이션의 상황은요,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실제로 2주 1월 1일 날 시작해서, 그죠? 1월 15일 날 요 2주 기간 동안에 발생된 샐러리가 800달러다. 그죠? 그러면 2주가 딱 지나고 나서, 여러분이 회사로부터 책을 받던 간에, 아니면 다이렉트 디파짓을 받던 간에 통장에 딱 찍혀있는 금액이 800달러냐?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아닌 이유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회사에서, 그죠? 여러분들이 노동을 제공하고, 그죠? J1이라고 쓸까요? 여러분들이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페이를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2주 단위로 800달러를 받는다 라고 가정을 할 때, 그 800달러 있죠, 제가 말씀드린 800달러, 이 금액은 그로스 금액이에요. 총 페이롤의 총 그로스 금액이에요. 합계. 그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책을 딱 받아보시거나 아니면 통장 어카운트를 확인해 보시면 700달러 something, 예를 들어 뭐 750불, 740불 이렇게 돈이 들어온다고요. 왜 들어오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회사가 여러분들이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회사는 여러분들한테 페이를 줘요. 그죠? 페이를 줄 때 여러분들이 받은 그 800달러에 상응하는 샐러리 인컴에 상응하는 텍스가 있다고요. 그죠?
텍스는 여러 종류의 텍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J1 비자로 여러분들이 내셔야 되는 텍스는요, 딱 세 가지. 첫 번째, 페더럴, 그죠? 연방정부에 내는 인컴 텍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트 내는 인컴 텍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컬에 내는 인컴 텍스가 있어요. 그죠? 이 스테이트나 로컬은요, 여러분들이 어느 주에서 일을 하시는지에 따라 가지고 그 해당 스테이트의 세법을 따라서 세금을 내시면 돼요. 그죠? 하지만 페더럴은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받아야 하는 그로스는 $800인데 이 세금을 차감하고 네트로 750불을 받으신다고요. 됐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린 이 $800는 그로스고요. 그 다음에 세금을 제외하고 여러분 손에 딱 쥐어지는 그 금액 있죠? 그거의 넷 금액이에요. 이 네트라는 것은요, 그로스에서, 그로스 $800에서 이 세금들을 다 차감하고 여러분들 손에 딱 쥐어지는 금액이 $800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800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800를 받아서 본인 스스로 알아서 계산해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이 회사 있죠? 이 회사가 Federal Income Tax, 그 다음에 State Income Tax, Local Income Tax를 떼고 나머지만을 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발생된 그로스의 셀러리 금액에서 세금을 떼는 이 일련의 과정을 withholding 한다고 그럽니다. 번역을 하면 원천적으로 징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이 withholding을 회사가 꼭 해야 되느냐? 해야 돼요. 세법에서 그렇게 정해놨다고.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회사는 여러분들의 셀러리에서 이 텍스를, 인컴 텍스를 withholding 해서 페더럴, 스테이트, 로컬에다가 줘야 될 오블리게이션,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세금을 떼고 네트 금액만을 여러분한테 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다시요. 발생된 그로스 셀러리는 800. 그런데 그 중에 Federal Income Tax, State Income Tax, Local Income Tax를 뺀 나머지 금액을 여러분한테 줄 거라고요. 그죠? 이렇게 발생된 그로스 셀러리에서 각종의 텍스를 떼는 일련의 과정을 원천징수라고 하고요. 이거는 회사가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세법에서 그렇게 정해놨어요.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 손에 딱 떨어지는 금액은 750. 이거를 우리는 넷페이라고 불러요. 됐나요? 오케이. 어렵지 않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2주마다 책을 받거나 아니면 다이렉트 디파짓으로 받아가지고 원천 징수로 이렇게 당할 거라고요. 예. 그리고 회사는 원천 징수한 요 인컴 텍스를 페더럴이나 스테이트나 로컬에다가 납부하는 겁니다. 페이먼트를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요게 $800가 그로스고요. $750가 네트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J1 비자 인턴십으로 미국에 오셔가지고 일을 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들 중에서, 그죠? 텍스 관련된 이슈들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국에 오셔가지고 일을 하시면서 받은 셀러리가 있다. 그죠? 그거 텍스 때 해야 되냐? 당연히 하셔야 된다고요. 그죠? 그러면 언제까지 세금 보고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세금 보고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금 보고할 때 사용하는 폼, 그죠? 폼은요 1040NR이라는 폼을 통해 가지고요 세금 보고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금 보고를 해야 되는 기간, 이제 언제까지 하셔야 되냐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된 샐러리에 대해서요 예를 들어 가지고 2012년도라 그럴까요? 그러면 세금 보고는 언제까지 하셔야 되냐면 2013년도 4월 15일까지 요 4월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죠? 4월 15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다. 그러면 다음에 가장 가까운 넥스트의 비즈니스 데이가 듀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보고는 항상 그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된 샐러리 인컴에 대해서는 그 다음 연도 그죠? 그 다음 연도 4월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해주면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발생된 소득에 따라 가지고 그죠? 여러분들이 발생된 소득에 따라 가지고 세금 보고를 꼭 해야 되는지 아니면 세금 보고를 안 해도 되는지 그죠? 그게 또 세법에 딱 열거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 거 상관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세금 보고 하세요. 그죠? 무조건 세금 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금 보고 하는 그 날짜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로스 샐러리가 어떤 의미인지, 그 다음에 넷 샐러리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1월 1일부터 정확하게 미국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지는 않으실 거라고요. 그죠? 중간에 7월 1일부터 8월 1일부터 뭐 4월 1일부터 일을 하시더라도 그때 발생된 세금 보고 인컴에 대해서는요 세금 보고를 꼭 하셔야 돼요. 그럼 세금 보고를 할 때 그죠? 세금 보고를 할 때 내 샐러리가 얼마인지 회사가 도대체 얼마의 위드홀딩을 해 갔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W2 폼이라는 이 폼을요 이 폼을 회사가 여러분들한테 줄 거예요. 언제? 세금 보고 하기 전에.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2013년도 1월 말까지 이 W2 폼을 작성해서 여러분들한테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누가? 회사가. 그럼 여러분들은 그 W2 폼을 받아 가지고요 세금 보고 하시면 돼요. 그때 사용하는 폼은 요 폼이고요. 그죠? 이게 여러분들이 세금 보고하실 때 가장 필요한 정보들입니다. 그죠?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W2 폼을 받으시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내가 회사로부터 받은 그로스 샐러리 금액 아까 예로 드린 800달러라고 그러면 800달러가 딱 적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회사가 위드홀딩한 텍스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연방 정부에 냈던 Federal Income Tax, 그 다음에 State, 그 다음에 Local 에서 그죠? 위드홀딩 당한 그죠? 이 텍스들이 도대체 얼마인지 이 금액들이 이 W2 폼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세금 보고를 하시려고 그러면 이 폼을 회사로부터 받으셔야 돼요. 받아가지고 세금 보고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실제로 미국 세법이 여러 가지 복잡하고요. 그 다음에 뭐 적용되는 그 룰도 상당히 좀 그 상황에 따라 복잡한데 여러분들이 세금 보고 하시는 그 폼이나 아니면 상황 자체는요 아주 심플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 보고는 필히 꼭 하셔야 된다.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 게 세금보를 왜 꼭 필요해야 되는지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로스의 셀러리 인컴이 있어요. 그죠? 세법의 이제 기본적인 틀입니다. 여기서 셀러리 인컴에서요, 디덕션을 해줘요. 일정 부분 세법에서요, 인컴을 차감시켜줘요. 그래서 나오는 게 taxable income이라고. 그죠?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납부하셔야 될 셀러리 인컴에 대해서 납부하셔야 될 금액이에요. 이게 텍스라고요. 그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납부하셔야 된다고요. 그죠?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회사는 여러분들한테 셀러리를 주면서 일정 부분 다 위드홀딩 해가지고 원천으로 여러분한테 세금을 미리 다 걷어갔어요. 그죠? 그러면 회사가 여러분한테 셀러리를 줄 때 미리 원천으로 다 띄워버린 그 위드홀딩한 금액하고 요런 방식으로, 그죠? 요런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해서 나온 요 텍스 금액하고 서로 뭐예요?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서 위드홀딩 금액, 원천으로 띄워버린 금액이 텍스보다 많다 하면 뭐예요? 다시 리펀드를 받으시는 거예요. IRS나 그 연방이나 페더럴이나 아니면 스테이트로부터, 그죠? 리펀드 책을 다시 받으신다고요. 그 리펀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 보고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게 가장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민감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로스 셀러리에서 세법에서 인정하는 일정 부분을 차감을 시켜줘요. 그거를 우리는 디덕션이라고 부르거든요. 차감을 시켜준 게 여러분들의 taxable income이에요. 그죠? 이 taxable income에다가 여러분들의 적용되는, 그죠? 결혼 안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이 세율이 결정이 된다고요. 그죠? 그럼 이 taxable income에다가 세율을 곱해요. 곱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납부해야 될 텍스 요 부분입니다. 요거 하고 실제로 회사에서 위드홀딩한 금액하고 서로 비교를 한다고요. 그죠? 비교를 해가지고 위드홀딩 부분이 많다 그러면 세금을 더 많이 낸 거니까 리펀드를 받으시는 거고, 반대로 이 텍스 금액이 더 크다 그러면요, 텍스 금액이 더 크다 그러면 추가로 세금을 더 내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위드홀딩을 하거나 아니면 추가로 세금을 더 내거나, 그죠? 어떤 경우이든 간에 뭘 하셔야 된다고요? 세금 보고를 꼭 해주셔야 된다고요. 언제까지? 4월 15일까지. 4월 15일만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죠? 그럼 그 날짜에 맞춰 가지고요, 세금 보고는 꼭 해주셔야 돼요. 그죠? 그 데드라인을 놓쳐버렸다 그래도 세금 보고를 꼭 하세요. 그죠? 나는 4월 15일을 넘겼으니까 세금 보고 안 해도 되겠지. 아닙니다. 세금 보고 꼭 하셔야 됩니다. 그죠? 위드홀딩, 제가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죠. 위드홀딩한 회사가 나의 셀러리, 그로스 셀러리로부터
원천 징수한 그 금액은 어디에 자산이 나와 있다고요? 회사에서 발행해 주는 W2 폼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세금 보고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초 자료거든요. 그거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죠? 그럼 세금 보고 하시기 너무 힘들어져. 그죠? 회사가 W2 폼을 준다고 그러면요, 잘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예, 그거 가지고 세금 보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세금 보고를 할 때, 그죠? 세금 보고를 하려고 딱 봤는데 소셜 시크릿 번호가 없다. 그래도 세금 보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세금 보고를 하기 위해서 세금 보고 목적으로만 텍스 아이덴티피케이션 넘버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예, 그 넘버 받아가지고 세금 보고 하시면 돼요. 그죠? 소셜 번호가 없다 그래가지고 세금 보고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제가 설명드릴 부분이요. 그거 하나 또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이해하셨죠? 그죠?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로스 샐러리에서요, 빼줘요. 예, 세법에서 인정하는 일정 부분을 차감을 시켜줍니다. 우리는 그걸 디덕션이라고 불러요. 그죠? 빼주고 나면 택서블 인컴이 나와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한테 적용되는 스테이터스, 여러분들의 스테이터스를 보고 적용하는 세율이 있어요. 그 세율을 곱하게 되면 텍스가 계산된다고요. 이 텍스를 납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는 여러분들한테 2주 단위로 책을 줄 때마다 위드홀딩을 계속 한다고요. 그죠? 그리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서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W2 폼에 나와 있는 위드홀딩한 금액하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야 될 텍스, 세금하고 비교를 해서 더 많이 위드홀딩을 했다 그러면 그 차액 부분만큼은 리펀드를 받으시는 거고, 텍스 위드홀딩한 금액이 텍스보다 적다 그러면 그 차액 부분만큼은 텍스 리턴을 하시면서 세금을 내주셔야 돼요. 리펀드를 받거나 아니면 텍스를 추가적으로 더 내거나, 그죠? 둘 중에 어떤 케이스에도 무조건 뭘 하셔야 된다고요? 텍스 리턴은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리펀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래야 텍스를 추가적으로 납부하실 수 있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그죠? 2012년도 10월 1일 날 늦게 미국에 들어와 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럼 2012년 10월 1일부터 12월 32일까지 일을 하시면서 받은 샐러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고민하지 마세요. 그죠? 내가 받은 샐러리가 얼마인지, 그죠? 예. 이거를 텍스 리턴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세금 보고 하세요. 예.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세금 보고를 하시면, 그죠? 예, 여러분들의 세금 보고를 언제까지 하셔야 된다고요? 4월 15일까지요. 예, 4월 15일에 꼭 기억하세요. 4월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하셨어요. 그죠? 세금 보고를 했는데 1040 NR이라는 폼을 통해 가지고 세금 보고를 했어요. 그죠? 세금 보고를 쭉 해 가지고 내가 납부해야 될 세금을 계산해 봤더니 $1000. 그 다음에 W2 폼에, 그죠? 예, 위드홀딩한 금액을 쫙 계산해 봤더니 $1200. 그러면 내가 실제로 내야 될 세금은 $1000인데 회사가 위드홀딩한 금액은 $1200. 그죠? 위드홀딩을 많이 한 거죠? 그죠? 그러면 $200만큼은 다시 돌려받는다고요? $200만큼은. 그죠? 예. 돌려받는데 세금 보고를 하고 나서 통상적으로 6주 아니면 8주 후에 책이 날라와요. 그죠? 예. 미국이 항상 뭔가가 좀 느리죠. 예. 여러분들이 세금 보고 하시고 실제로 그 책을, 리펀드 책을 받는 데는요 6주에서 8주 정도가 걸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폼 1040 NR을 통해 가지고 세금을 계산했더니 $1200다. 그런데 회사가 위드홀딩한 금액이 $1000다.
그러면 내야 될 세금이 1200이에요. 그런데 회사는 1000달러밖에 원천 징수를 안 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뭐예요? 200달러를 텍스를 내셔야 돼요. 뭐 하면서? 파일링 하시면서. 그죠? 그러면 그 퍼스널 책 있잖아요. 그죠? 네, 거기다가 적어가지고 사인한 다음에 텍스 리턴하고 같이 보내시면 됩니다. 그죠? 됐습니까? 예,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4월 15일만 기억하시면, 예, 그 다음에 무조건 세금 보고 한다. 예,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려고 그러면 W2 폼, 그죠? 회사가 해서 발행해주는 W2 폼은 항상 잘 챙겨 놓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그로스하고 네트의 차이점, 예, 그거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설명드릴 내용이요. 그 폼은 그죠? 예, 뭐 저기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그죠? 예, 내가 도대체 어떤 폼으로 세금 보고를 해야 되는지 한번 보시면 그죠? 아, 이런 걸로 세금 보고를 하는구나. 예,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그 셀러리 있잖아요. 예, 인컴. 미국의 여러 종류의 텍스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셀러리 인컴에 적용되는 텍스는 이제 페더럴 인컴 텍스, 그 다음에 스테이트, 그 다음에 로컬, 그 다음에 파이카. 요 딱 세 개의 텍스만 여러분 J1 비자를 들고 계신다 그러면 딱 요 세 개의 텍스만이 적용이 돼요. 회사에서 위드홀딩을 했는데 이 파이카 텍스는요 소셜 시큐리티하고 메디케어 텍스예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전문적으로 텍스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말씀드려요. 그죠? 소셜 시큐리티 텍스, 그 다음에 메디케어 텍스. 텍스를 합쳐서 파이카라고 부르거든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으세요. 간혹 회사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이 세금을 위드홀딩하는 회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말씀하세요. 나는 J1 비자를 들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파이카 텍스는 해당 사항이 없다. 가끔 또 이 텍스를 또 위드홀딩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죠? 그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적용되는 세금은 그죠? 페더럴 텍스, 그 다음에 스테이트 텍스, 그 다음에 로컬 텍스. 그렇게만 딱 세금을 내시면 돼요. 그죠? 그거 외에는 여러분들이 내실 세금은 없어요. 그죠? W2 폼을 보시면 그거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죠? 내가 받은 그로스 셀러리 금액이 얼마고 페더럴 인컴 텍스 얼마나 위드홀딩 했고 스테이트 인컴 텍스 얼마나 위드홀딩 했고 로컬 인컴 텍스 얼마나 위드홀딩을 했는지 그 디테일한 인포메이션이 W2에 다 들어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거 한 장 딱 들고 회계사를 찾아가시면 세금 보고를 다 해드릴 겁니다. 그죠? 뭐 그런 정도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세금 보고를 하시는 그죠? 그 사항은 가장 심플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뭐 세금 보고가 전혀 어렵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만 잘 기억하셔가지고 그죠? 세금 보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날짜요. 언제까지라고요? 4월 15일까지. 그죠? 4월 15일까지 W2 폼하고요. 그 다음에 소셜 시큐리티 번호 W2 폼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생년월일, 본인의 인적사항들 있잖아요. 예, 그것만 회계사한테 탁 넘겨주면 다 알아서 세금 보고 해줍니다. 그죠? 예. 그러면 요 정도로만 제가 그 준비한 내용이니까요. W2 폼을 받으시면 무조건 4월 10일까지 세금 보고 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설명드린 그로스하고 네트의 차이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펀드를 받을지, 그 다음에 아니면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될지는 텍스 리턴을 하면 결과는 바로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금 보고를 리펀드를 받으시려고 그러면 무조건 세금 보고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당연히 세금 보고를 먼저 하셔야 된다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설명드릴게. 여러분들이 텍스 세금 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폼 1040 이 폼을 통해 가지고 세금 보고를 하시잖아요. 그거를 텍스 리턴을요, 파일링 한다. 그래서 이 텍스 리턴 파일링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4월 15일. 절대 안 까먹겠죠? 그래야 리펀드도 받을 수 있고요. 세금 보고를 하셔야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실 수도 있고. 그죠? 세금을 추가적으로 내야 되는지 아니면 리펀드를 받을 수 있는지, 그거는 뭐하고 뭐를 비교한다고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폼 1040 NR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납부해야 될 세금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건 뭐라고요? 위드홀딩한, 회사가 위드홀딩한 금액, 위드홀딩한 텍스 두 개를 서로 비교해서 위드홀딩이 더 크다 그러면 요 차익만큼 돌려받는 거고요. 반대로 텍스가 더 크다 그러면 그 차익만큼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텍스 리턴 관련해 가지고요,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텍스 리턴을 그 날짜에 맞춰 가지고 4월 15일 날까지 세금 보고를 한다. 그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금 보고 하실 때 준비해야 될 서류는 W2 폼하고 개인의 인적사항, 그것만 있으면 쉽게 세금 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